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 우면초등학교에서 지금 서초구에 있고요. 저는 교직 생활에서 이제 강남 쪽에 하고 성동 광진 쪽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무부장, 연구부장으로 한 7, 8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학사 일정 안내하고 학부모 연수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학교에서 2월 달부터 3월 초까지 우리 1학년 신입생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입학 준비를 해준 아주 소중한 기간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너무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 학교와 인근 학교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실제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마다 요즘엔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큰 틀은 같은데 진행하는 맛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제가 중간중간 예를 들고요. 그리고 끝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응답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첫 자녀인 경우 한번 좀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올해 한번 첫 번 보내셨다. 네, 내리시고. 자, 이제 전에 보냈고 이번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다. 거의 없으시군요. 역시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참 귀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처음 학교 오시게 되면은 정말 유치원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시스템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학생도 힘들어해가지고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있다 보면 전화를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화를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께 미리 정보가 갔으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 이런들이 많은데요.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이 보게 되면 되게 이알림이라든지 가정통신문 나갔던 내용들 또는 예비 소집에 나갔던 자료를 잘 보시면 있는 내용인데 처음이시다 보니까 어디서 이 정보를 얻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기초적인 질문 또 발 동동 구르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린 게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 기초적인 이해에 도움이 돼서 학교에 적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학교 입장에서도 부모님들께 안내를 좀 더 세심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과 우리 1학년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비 소집 자리에서 들으셨지만 올해 입학식은 3월 4일 월요일 날 10시에서 11시, 보통 11시에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입학 받으실 때 예비 소집 때 아마 입학식 안내 책자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홈페이지, 또 이하이닝이 나갈 겁니다. 각 학교에서 받으신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급 배치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하이닝으로 보내는 학교가 있고요. 홈페이지로 올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시간이 있을 겁니다. 2월 27일 또는 2월 26일 이렇게 학교별로 공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학급별 우리 아이가 몇 학급인지 어느 학급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국과 교과 준비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 학생들이 제일 주저하는 게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좀 입학식장이 좀 소란스럽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연습들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의 경우에는 많은 학교에 차이점이 있지만 보통은 그 다음 3월 5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또한 예비 소집 자리에 언제부터 급식을 한다, 또 입학 쪽이 적응할 때 언제까지 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학식이 끝날 쯤에는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다음 날부터 어떻게 일정이 돌아가는지 학급별로 간단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급별 이하이닝 홈페이지인데요. 저희 학교 사진을 부터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네, 학교마다 틀리지만 저희 학교 사진입니다. 들어간 식장 입구나 또는 입구에 어느 반, 몇 반인지 아들 이 명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몇 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각 반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담임선생님께 이름을 말씀드리면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목걸이를 보통 걸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라고 안내해 주시면은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요즘에 보통 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님 한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입학식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가족분들은 뒤편에서 입학식 볼 수 있도록 보통 이렇게 안내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 인원이 적은 데는 양측의 학부모님이 앉을 수 있게 하는 곳도 있고요.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에 보통은 이제 학부모님께서 옆자리에 같이 앉으시도록 해서 입학생입니다. 중요하신 거는 입학 처음에 인은 학과진을 하시고 각 반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선생님 말씀드리고 자리를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버튼이 잠깐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교장 선생님께서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각 반 담임 선생님 성함하고 인사를 갖다 받으시고요. 그 이어서는 교장 선생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학교 교육 목표라든지 신입생 학부모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학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때 뭐 축하 공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입학식이 끝날 때 되면 담임 선생님께서 해당하는 학생들을 자기 반 아이를 데리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교실로 데려가는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 학생이 오게 되니까 학생들을 줄을 세워서 각 교실로 안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는 부모님께서는 뒤에서 따라가셔가지고 우리 아이 교실이 어디구나, 그리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구나, 그때 한번 보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여기 교실이니까 잘 와야 돼.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마 교실로 가시면 신발 놓는 위치라든지 이런 실내화 놓는 방법, 이것도 간단히 알려주실 겁니다. 어쨌든 이날 교실로 안 가게 되더라도 각 반에서는 이렇게 담임선생님께 모으셔가지고 몇 시까지 내일 언제 오는지, 그리고 준비할 게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안내를 각 반별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10시에 시작하면 11시, 11시 시작하면 12시쯤에 끝나게 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오면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포토존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요즘에 거의 대부분 학교이고요. 물론 없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렇게 포토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날 10시부터 11시에 이루어진, 또는 11시, 12시에 이루어지면 이제 이날은 급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과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수업을 갖다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간단한 학사 일정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건 저희 학교 예시고요. 바뀌는 예시가 맞습니다. 인근에 제가 여기 버들초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을 제가 알아서 이제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버들초등학교에서 오신 학부모님 계십니까? 네, 한 분밖에 안 계시군요. 가까운데. 여기 버들초등학교는 여기 좀 학사 일정이 두 가지로 됩니다. 요즘에는 쭉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 계실 때 봄방학이라고 있었죠. 우리 12월 달에 방학 들어가서 1월 말쯤에 다시 개학해서 한 2주간 공부하다가 다시 들어갔었죠.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뭐냐면, 이런 봄방학 없애고 쭉 1월 초까지, 여기 보시게 되면 1월 7일 날 종업을 하죠. 1월 7일까지 쭉 수업을 하고 2월 7일부터 2월 말까지 쭉 방학이 들어가는 이런 학기를 운영한 학교가 요즘에 한 60% 정도 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버들초등학교나 이와 같이 옛날 전통적으로 12월 한 20일경 크리스마스쯤에 방학을 들어가서 다시 1월 말에 개학을 해서 2월 달까지 하는 이런 일반적인 봄방학을 유지하는 학교들도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라지는 점은 뭐냐? 학교 성명 재고공사라든지 냉난방 교체공사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여름방학이 긴 학교도 있고요. 또 겨울방학이 긴 학교, 또 이와 같이 학자 바뀌기도 합니다. 요거는 선생님 우리 보시게 되면 한 3월 달쯤에 입학하실 때 학사령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학교에서는 입학 소개 자료에 아마 학사 일정이 기본적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우리 학교가 어느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자유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유업이 뭐냐? 공휴일이 아닌데 학교별로 공휴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날은 이제 우리 학교가 쉬는 날이에요. 보통은 언제 하느냐? 5월 1일. 부모님들 이제 쉬죠. 그리고 또 연휴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날 정하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소개 자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자유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죠. 이런 경우에 요즘의 추세가 여름방학이 되게 짧아지는 추세, 그리고 겨울방학이 길어지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이 1월, 보통 이렇게 봄방학 없이 가다 보니까 여름방학을 추리고 최대한 빨리 1월 초에 방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좀 여름방학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편차가 많이 보이는 것이 요즘 방학 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가 여러분인 경우에는 중학교 자녀와 초등학교 자녀 사이에 방학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학교 예시로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면 학사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먼저 3, 4, 5, 6에서 어떤 그 활동들이 있는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3월 3일에는 입학 수업으로 이제 우리 개학식이 보통 있고요. 2, 6학년 경우는 보통 급식이 이날 또는 다음 날부터 이루어집니다. 입학식은 이날 보통 10시 또는 11시에 실시가 됩니다. 1학년 학부모 연수는 보통 첫 번째 주에 학교 주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있는 경우에서 이 학교 학부모 연수는 어떤 거냐? 1학년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 월요일날 몇 시에 끝나고 이런 시종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세한 준비물 이런 것을 안내하는 그런 학교만의 자체 오리엔테이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는 보통 이제 3월 첫 주에 많이 하시고요. 보통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 학부모 연수와 연관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 연수하는 거 연계해가지고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월 첫 주가 아니라 둘째 주, 셋째 주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방과 후 학교가 보통 3월 둘째 주 또는 첫째 주에 기한데요. 둘째 주 보에 보통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과 후 학교 아마 궁금하실 텐데 이따가 자세히 또 방과 후 편에서 말씀드리는데 신청은 개학하고 나서 받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그러고 난 다음에 신청 받은 다음에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1학년 학생들에서 준비가 철저하게 각 학교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어디에 남아있다, 어디 이동할지 이런 것들이 각 학교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3월 셋째 주, 20, 21 또는 25, 26 이렇게 세 넷째 주에 학교 설명회 또는 공개 수업이 실시가 됩니다. 형태가 예전에는 공개 수업 플러스 학교 설명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학교 설명회만 하는 학교도 있고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학교, 공개 수업을 별도로 하는 학교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보통은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오셔가지고 수업 또는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보통 셋째 주에 넷째 주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공개 수업을 갖다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설명회랑 같이 보실 수도 있지만 따로 나중에 5월달, 6월달 또는 가을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다르다는 거. 자, 그리고 4월 달의 경우에는 이제 상담 주간이 있는데요. 이 상담 주간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 2학기 한 번씩 상담 주간을 두어서 전화 상담 또는 대면 상담을 했었는데요. 근데 많은 학교들이 요즘에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수시 상담 체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원하실 때 바로 예약 또는 선생님과 약속을 통해 가지고 수시 상담을 갖다 하시는 경우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1, 2학기 상담 주간을 두어서 하시는 경우 있고 1학기 때는 상담 주간을 둬서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2학기에는 수시 상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시 상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학부모님이 자녀에 관해서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때 선생님과 어떤 날 특정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 간의 약속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서 실시하는 상담을 수시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전화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상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주간이 요거 제가 예시를 든 거는 이제 작년 2023학년도까지 이루어졌던 형태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5월 1일 자율휴업일, 그 다음에 6월 5일, 저희 학교는 6월 5일, 6월 7일인데요. 제가 이걸 표시한 건 뭐냐. 많은 학교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자율휴업일 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방학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중에 하루 또는 이틀만 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교들은 아마 7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죄송하지만 7일날 왜 하는지 아시겠죠? 끼인 휴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렇고 학부모님들 그렇고 같이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교육과정 설문을 통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자유협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협일 날짜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5월, 6월 달에 가족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교별로 자유협일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다는 거. 그리고 내년도에 아마 설문조사 오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에 체크를 하시면은 반영하시는 데 많은 영향이
만일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 4, 5, 6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요. 자, 7, 8, 9, 10 보면 이제 방학 들어가는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7월 19일, 7월 20일 학교마다 좀 다르고요. 요즘에는 냉난방 교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냉난방 교사 때문에 여름방학이 갑자기 빨리 해서 더 길게 그 해만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상황과 공사 일정이 조금씩 변동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9, 10월 달에 가겠습니다. 학교들은 운동회는 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학예도 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운동회 학예를 번갈아 가서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가 있는 해에는 학예가 없고요. 학예가 있는 해에는 운동회 없고 이렇게 번갈아서 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운동회를 매년 하는 학교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추세는 운동회와 학예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게 처음 보셨을 겁니다. 네, 현장 체험 학습이 작년부터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했는데요. 요즘에 작년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버스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버스 구하기가. 그리고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현장 학습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등등에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즘에 어떻게 정했든지 제가 주변 학교들 쭉 한번 좀 알아봤더니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걸로 이제 대부분 학교 정해져 있고요. 한 번 정도 가는데 언제 가느냐? 요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학기에 5월 달쯤에 가는 학교들도 꽤 있고요. 2학기에 가는 학교들은 보통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가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2번 가는 학교도 있는데 거의 요즘의 추세가 보니까 한 번 가는 걸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은 이제 버스를 타고 또는 인근 또는 걸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에 현장 체험 학습을 갔는데 주간을 둬서 보통 9월 초중순부터 10월 달 2학기 때는 1학기 때는 5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보통 많이 갑니다. 자, 운동회는 보통 이제 10월 경에 또 11월 초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운동회 형태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학년부터 6학년 전체가 있다 보는데요. 1학년, 6학년이 동시에, 작은 학교는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조금 큰 학교는 1, 6학년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학년군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누어서 하거나 또는 1, 3, 5학년, 2, 4, 6학년 이렇게 나누어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시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얘기해요. 우리 학교는 그때 보니까 1, 3, 5학년, 2, 4, 6학년 이렇게 나눠서 했어. 1, 2학년별로 했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진행은 되지만 요즘 그래도 매년 작은 운동회는 거의 매년 하려고 노력하는 학교들도 꽤 있고요.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체육 운동회 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11, 12월 보통 학예를 하게 되면 학예는 12월 정도에 많이 하는데요. 이 학예회도 예전에는 1, 6학년 전체가 했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학년별 또는 학급별 또는 이제 뭐 학년군별 이렇게 나누어서 작게 하는 것이 추세돼요. 왜 이유가 뭐냐면 학교 전체가 되면 아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학급 단위나 학년 단위라면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학예회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서울시 교육청이 문화예술활동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강사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해서 학예 발표를 하는 경우도 학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 발표회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그런 내용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잘 안내를 받으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이어서 하는 학교는 보통 1월 7일, 1월 6일 이때쯤 방학이 들어가고요. 12월 달에 봄방학 두는 학교는 크리스마스 인근에서 보통 방학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1월 말쯤에 개학을 해가지고 한 2주간 정도 학교를 더 나왔다가 하는데요. 이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말씀 들어주면 방학이 너무 길다. 이건 학교에서 어머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밥을 챙겨주기 한 2달 동안 하려면 너무 힘들다. 좀 언제 개학하느냐. 힘드신 학부모님 있고요. 또 중간에 학교 나온 게 참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왜냐하면 저희가 1월 7일까지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가족들도 여행을 가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전후라든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1월 7일까지 계속 수업이다 보니까 멀리 가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크리스마스쯤에 방학이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2월 달에 학교 잠깐 나갔다 하는 학부모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장단점이 있어서 무조건 이게 1월 학기가 좋다 또는 2월 학기가 좋다 이거는 없습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1월, 2월 달에 이렇게 방학이 들어가게 되면 2월 28일까지는 우리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연수를 받으시고 각 교실 공사의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3월 2일부터 학생들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월 달부터는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 이동부터 시작해서 합격 결정되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이제 저희도 이제 조금씩 바빠진 시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학사 일정이 있고요. 이제 입학처기 적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면 바로 이제 교과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입학처기 적응 활동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작년까지는 68시간이었는데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적응한 시간에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30시간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는 국어 시간을 좀 더 늘리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합적으로 교과해가지고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국어 시간을 30시간 더 늘렸어요. 우리 한글 해독이 상당히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글 해독 시간을 34시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학적인 대신에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과.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기억나시죠? 네, 그걸 통합교과라고 합니다. 이 통합교과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될 입학적인 정보를 녹여가지고 빨리 적응하고 교과,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한글 해독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교과 시간에 우리 입학적인 활동들을 함께 진행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직 2024 내용이 안 나와서요. 2023에 내있던 내용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바로 교실에서 어떻게 적응을 했을지,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될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해독이라든지 안전한 생활, 보고 느끼는 과정,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와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안 찍으셔도 되는 게 요거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이 다 녹화돼서 다 가서 나중에 영상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뭐냐? 이 내용들이 이제 예전에 따로 68시간이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어디로? 네, 바슬질 내용으로 통합이 되고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시간은 한글 해독 시간으로 더 늘어난다는 점.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뭐죠? 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도 제일 걱정이 그거세요. 우리 유치원에서 다양한 유치원에서 온 학생들, 유치원도 있지만 집에서 그냥 온 친구도 있고 어린이집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겪은 학생들을 바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우리 담임 선생님들의 굉장히 어려운 고초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굉장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적응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는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선생님을 아이들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듣고서 어떤 점이 궁금한 선생님이 잘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을 당부를 잘 하셔가지고 선생님에게 힘을 써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도 아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보겠습니다. 유치원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유치원들 보면은 놀이 시간도 있고 점심 시간도 있고 낮잠 시간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아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던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오면 미치려고 해요. 돌아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40분 수업했다가 5분 쉬고 이런 것을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유치원 때는 하다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 쉴 수도 있고 딴 거 할 수도 있고 잠깐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 교실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해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보시면은, 자, 이게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보면 대집단, 소집단 다양하게,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5분 이상 집중하기 힘든데, 근데 초등학교 오면은 40분이라는 시간이 한 타임으로 일단 굴러갑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까요? 네, 힘듭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 오게 되면 학교 가기 싫다, 당연히 그 소리 나옵니다. 네. 선생님 무서워요. 왜? 유치원 선생님 친절하시죠? 근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혼자 계세요. 그리고 20 몇 명의 친구들을 같이 다뤄야 되고 40분의 시간을 끌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도 힘드십니다. 네. 한 달은 진짜 너무 힘드세요. 시작이 적응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딱 보셔도 삭막하시죠? 네.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바로 문화적인 충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면 지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놀이 활동이라든지 유치원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도 준비를 할 수도 하십니다. 자, 이제 차츰 적응이 되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급별 활동 이런 데인데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 대대로 나가시는 거 아니라 중간에 비슷하게 유치원처럼 놀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체육 활동, 이런 신체 활동도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 근데 겉보기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아마 아이들이 힘든 게 첫 번째, 제일 기르실 게 시간 타이밍이 늦잠 자는 친구도 있죠. 우리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이 힘들 게 뭐냐? 8시 50분부터 활동 시작돼요. 적어도. 이때 좀 졸려서 늦게 오시거나 하면 우리 친구도 어떨까요?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신체 활동이 9시부터는 시작될 수 있도록 생체 리듬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또 애들이 배고플 거예요. 유치원 때는 뭐가 있죠? 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우유 급식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별도의 간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침밥을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먹고 가는 게 좋습니다. 간식을 좀 먹고 아침 안 먹던 친구들은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엄마 배고파 이러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식당이 있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조금 1학년 교실은 좀 빨리 해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래서 11시 한 20분, 30분에 학교 신나면 1학년을 처음 타임인데 그렇지만 아이들이 배고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이제 두 가지, 네, 생체 리듬을 9시부터 정신을 잘 차려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 바꾸시고 두 번째,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배고플 수 있기 때문에 밥이 아니더라도 좀 뭔가 좀 먹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이제 오후 수업이 끝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1번, 네, 부모님 따라서 또는 보호자 따라 집으로 간다. 이게 개인적인 이제 활동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돌봄 교실 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두 가지입니다. 돌봄 교실 하면서 학교 내 방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작하자 돌봄 교실을 안 가고 방과 학교만 하고 집으로 돌아온 친구. 이게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부모님께서 학생들의 이제 어떤 동선이라든 스케줄을 짜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 요건 좀 힘들어요. 돌봄 교실 하면서 밖에 학원 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 대부분 학교는 요거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아마 난색을 표현한 학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케이스는 학교 방과 후 학교하고 귀가하거나 바로 귀가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을 거고요. 돌봄 교실을 갔다가 방과 후 이용하는 학교도 세 가지 형태로 많은데 아마 강동, 송파나 강남은 제가 있기로는 바로 귀가 또는 방과 후 학교만 하고 바로 다음 이제 학원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케이스 아마 두 가지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네, 시간표를 보게 되면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1학년은 블록 타임을 많이 합니다. 1학년에서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보시게 되면은 블록 타임 오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10분 또는 5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별로 다르고요. 또 시기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블록 타임을 운영하는 시기도 있고 어떤 때는 블록 타임을 안 하고 일반 수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학교별로 중간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2교시쯤 끝나고 나서 이제 교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래서 잠깐 놀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다 주는데요. 이번에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개정교육과 특징 중에 하나가 1학년 신체 활동을 좀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중간놀이, 점심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학교별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대부분 5교시가 수업 있는 날은 보통 1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끝나고요. 그리고 4교시 있는 날은 보통 12시 50분 정도에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교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 기준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학교인데요. 보통 1학년은 월화수목금 중에서 5교시 수업이 있는 날이 한 3번 정도 돼요. 2번 정도는 4교시 끝났는데 학교별로 달라요. 어느 학교는 월금에, 저희 학교처럼 월금에 4교시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느 학교는 수요일날 4교시도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5교시는 3번, 4교시는 2번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입학적인 조공 활동은 저와 같이 첫째 주에 두거나 또 두 번째 중반까지는 운영될 때는 학생들 적응하도록 이때 기간엔 4교시만 또는 어느 학교에서는 3교시만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쨌든 3교시 또는 4교시가 입학적인 조공을 한 주 끝나게 되면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이때는 4교시와 5교시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시간표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학교별로 이제 시간표는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보통 저렇게 많이들 구성되고 이렇게 보면 통합이라는 게 밭을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학년 학부모 연수입니다.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이때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 우리 학교에서 첫 주에 학부모 연수를 한다. 그럼 시간이 되시면 꼭 한 번은 가보시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등교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하교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방과후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빈 시간이 있을 때는 어디 가서 대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찍 올 경우는 어디 가는지 이와 같이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날 자세한 안내가 보통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날 학교에서 3월 첫 주나 안내가 있으시면 꼭 시간이 되면서 참석하셔서 학사 일정도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과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학교 설명에는 아까 말했던 3월 말에 있는 학교 전체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입니다. 이날 학부모회를 결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학부모회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1학년 반학급 단위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하나 의사결정체로서 중요한 그 의사결정체로서 우리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학교 전체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1년 동안 교육을 할지, 학교 교육관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급을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학급은 어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담임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 강조점이기 때문에 이날 가시게 되는 구성 뭐냐. 학교 안내 먼저 받으시고요. 한 1시간 정도 이어서 담임선생님의 교육관과 담임선생님의 학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날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어서 이날도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야 하고요.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날 운영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수업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학급 설명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수업 없이 그냥 바로 학급 설명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안내에 따라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갖다가 받으시고 아이가 학교 가는 경우에는 이달 누가 아이를 갖다 데려가야 되는지 이런 거 별도로 좀 참여하시려면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직장의 뭐 연차라든지 또는 반차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보시고 나서 그걸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과후 학교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학교별로 굉장히 독특하고 인데요. 일반적인 서울시 교육청의 특징 따라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학교들이 입학 이후에 안내를 한다고 갔을 겁니다. 입학 예비 소집할 때. 그러면은 입학 이후에 두 가지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이알림이라든지 이런 알림이 계열 또는 홈페이지라는 걸 통해서 안내가 나갈 겁니다. 운영되는 방식은 4분기로 이어집니다. 3개월 단위로 해서 4분기로 보통 이어지고요. 과목들이 있지만 인원이 부족할 경우엔 폐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영부서는 제가 밑에 저희 학교 수준을 했지만은 보통 이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느 학교에서는 예체능이 강화하는 예체능 쪽을 더 많이 했고요. 또 운동부서가 많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계열이 또 강조되는 데 있고요. 이렇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강남에서는 좀 오케스트라 이렇게 좀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신 걸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와 같이
가정통신문이 나갈 예정입니다. ER님이나 종이가정통신문으로 우리 1분기 방과학교는 언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이것이 가통으로 아마 3월 초나 2월 말에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받으시게 되면 이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시면 이때 따라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각 과목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용이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정보가 되면요. 자, 보시면 대상 1-2A, 1-6P 뜻이 뭐냐면 A반, B반인데요. A반은 1, 2학년만 대상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 보시겠지만 우리 1, 2학년이 일찍 끝나시죠. 대부분의 반들이 A반에 1, 2학년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 B반이 있는 경우도 있고 1, 2학년이 뒷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있느냐? 이거 두 개 듣고 싶은데 이거 들으면 뒤에 거 못 들으니까 이제 1, 2학년 뒤에 들을 수 있게 1, 6학년 대상으로 B반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시간 보시게 되면 1, 2학년 우리 학생들이 일찍 끝나니까 학생들이 끝난 시간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방과후 시간은 1학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보시고요. 수강료라든지 내용 정보, 강의실 정보를 보시고요. 부모님들께서 아마 야, 이거 받아보시면, 야, 월요일날 뭐 들어야지, 이런 거 하면서 아마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학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가지고, 화요일날은 학원 수업이면 월요일날 뭐 들어야지 하면서 그걸 쭉 보시면서 정보를 갖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정보가 안 나왔지만 참고할 만한 거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전년도 방과후 일정이 있거든요.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참고적으로 아직 안 나왔다면 전년도 방과후 일정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셔가지고 참고는 하시면 네,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 학교에 물어보신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3월 초에 나간다는 얘기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정보가 안 나올 수 있나. 왜냐하면 폐강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원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3월 달에 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하십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내용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통신문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방과후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는 제일 많은 학교에서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학부모님들께 등록하신 핸드폰 번호에 문자로 링크로 딱 나갑니다. 이거 저 스팸 아니에요. 네, 스팸 이제 저 누르시면은 이제 방과후 이제 웹을 깐다든지 링크로 들어가서 저렇게 어머님들 이제 정보 확인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어느 수강관에 신청을 하는지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추천 방식, 너무 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 경우는 선착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홈페이지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 비번 이제 회원 가입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예비 소집 자료나 학기 초에 나오는 잘 보셔야 돼요. 언제 수강 신청한다는 거, 어떤 방법 한다는 이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놓치지 말고 하셔야지 기기를 놓치게 되면은 네, 신청이 네,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이게 거의 없는데요. 한 몇 프로 정도는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받는 학교도 있어요. 네.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나 이렇게, 휴대폰 문자 링크를 통해서 하는 학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학교 정보를 잘 보신 다음에, 우리 학교가 딱,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링크로 가는구나. 보시게 되면 학교에서 미리 알려줄 겁니다. 링크로 간다든지 문자로 간다든지 그거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육과정이 궁금하실 거예요. 올해가 1, 2학년이 교육과정이 바뀌냅니다. 이전까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고 올해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은 이제 저희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목표가 이제 자기주도 그리고 협력소통을 갖다가 강화하는 이제 것을 갑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현장에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대화할 줄 몰랐어요. 3년 코로나를 거치고선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하니까 4학년 학생들이 코로나 때 입학한 학생 4학년 때 벗고 나니까 친구들하고 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애들이 이제 마스크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제 서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자기만 알고 관계임이 너무 문제가 나서 4학년 쪽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좀만 되면은 학폭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협력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데 함께 협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냐, 바로 교수 학습에서 우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이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겪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기반 학습. 이제 코로나가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저희가 줌으로 수업을 했었고요. 학생들 원격 수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극대화해서 디지털 기반에서 학습 기반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1, 2학년군 교육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교과 교육의 중복을 개선해서 한글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보다 학교에 적응하고 그리고 신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즐거운 생활에서 교과 놀이 활동을 갖다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뭐냐? 바로 유아 교육 과정과 연계에 대해서 학생들이 동떨어지지 않고 결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긍정적 자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활동에서도 예전에는 별도의 과목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실생활 관련 교과에서 안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강화했습니다. 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안전과 성장 맞춤이라는 1, 2학년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는 우리 가보시게 되면은 1, 2학년 우리 1학년 학생들이 교실에 가면 제일 즐겁하는 게 뭐냐? 유치원은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했는데 1학년 교실은 삭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그동안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 1학년 교실을 꿈을 담은 교실을 해가지고 유치원하고 비슷하게 교실을 갖다가 좀 아기자기하고 놀이 공간도 만들고 이런 사업도 좀 했고 등등 해서 바로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아 쪽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교육과정과 내용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좀 더 이런 교육과정 내용에서도 바로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란 말 보이시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신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인지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 감각활동과 놀이학습들을 강조한 것이 바로 우리 1학년 안전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교육과정은 올해도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가 되고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해서 바로 서울시만의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 학생들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시에서 키우자고 하는 것이 바로 포용, 서로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존엄, 서로 간의 그런 각각의 개체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서로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선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의 목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기초학습을 강화해요.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미리 준비하고 똑똑한 친구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한글이라든지 이런 수 개념에서 기초학습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기초학습 부진이라든지 학생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기초학습을 강화해서 서울 가나다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월부터 12월까지 바로 이런 소리랑 글자랑부터 쭉 우리가 한글 해독 단계를 갖다가 쭉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머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걱정이 많으실까요? 우리 학생이 과연 가서 한글도 잘 모르는데 가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등등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간에도 기초학력 강사가 같이 함께 수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런 도움을 좀 주세요. 수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한글 해독에서 아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도 파악하고 계시지만 어머님이 미리 알고 계신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학인데요. 수학도 역시 이와 같이 기초학습 프로그램이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게 교과서입니다. 지금 저희도 교과서 구경 못했어요. 아직 교과서가 안 나왔어요. 아직 열심히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교과서를 지금 구경을 못한 상황인데요. 교과서를 갖다가 이제 걱정하시는 게 1학년 학생 대부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거우니까 가지고 다니게 않아요. 사물함에다가 다 넣게 해요. 그 숙제를 교과서를 가져가는 숙제를 잘 안 냅니다. 선생님들께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 못 가져오고 무거운 거를 갖다가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물함에 넣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과서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무거운데 어떻게 들고 다니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에만 교과서 1개 정도만 이렇게 가져갔다가 뭐 이런 정도만 하지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서가 여분이 없어요. 분실하게 되면 학교에 여분 교과서가 있으면은 드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재고가 없어가지고요. 분실하게 되면은 이제 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보관하는 경우에 분실이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보관하면 그런 분실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교과서 이름을 스스로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세요. 그렇지만은 부모님께서도 우리 교과서 내용, 자, 이름 한번 꼭 잘 쓰자. 여기서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6학년을 주로 수업을 하는데 6학년 학생들 교과서 수업하러 오면은 이름 안 써가지고 찾아주고 싶어도 못 찾은 교과서가 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름을 잘 안 씁니다. 자, 그리고 개정교육 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교과서를 보기에 좀 낯설어할 수 있는데 요즘 교과서들 굉장히 동화책이라든지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잘 예쁘게 잘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교과서가 진행이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거 작년 거예요. 아직 교과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자, 교과서 어떻게 구성이 되면 국어과는 국어 이제 활동이 같이 붙고요. 수학에는 수학 익힘. 쉽게 말해서 이제 연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제가 X 표시한 데는 옛날 통합교과서였어요. 통합교과서인데 뭐가 달라졌냐면 옛날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1년에 4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가 아직 실물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될지는 나중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 궁금하실 거예요. 1학년 평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1학년 때는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거 과정 중심 평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 저하고 이제 비슷하고 약간 어리실 수 있는데 예전에 어떻게 받았죠? 수음 이하인가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뭐 수, 뭐 등등해서 이렇게 받았었죠. 이제는 평가가 이제 우리 5, 6학년도 이 평가 수행평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만 넘어서면은 절대평가죠. 넘어서면은 바로 어떻게 모두 다 매우 잘함이라든지 상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1, 2학년 적용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닙니다.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학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취를 얻었고 이 수업을 하다가 이 학생이 어떤 행동을 배웠고 이 행동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과정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이 과정의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과정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의 평가도 있지만 동료 평가나 자기 평가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행평가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해당되는 게 좀 많이 빠집니다. 1, 2학년 때는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많이 없어요. 이제 고학년 가게 되면 이쪽인 평가가 뭐 보고서라든지 뭐 논술 영역이 구술기 들어갈 수 있겠지만 포괄되어 있지만 아직 1, 2학년에서는 이런 평가 중에서는 간단한 요소들만 진행이 됩니다. 자, 보통 학교별로 가통이 나가네요. 가정통신문으로 우리 1학년은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갔는데요. 보통 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에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이 아직 적응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1학년 1학기에는 바로 모모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없습니다. 또는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을 갖다가 가정통신문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또 학교별로는 가정통신문이 없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이와 같이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원에서 어떤 요소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평가하겠다.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관찰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습지라든지 결과물을 내는 게 1학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체크리스트라든지 관찰평가를 갖다가 넣어서 보통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부담지지 않도록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 평가 내용을 잘 보시고 평가 계획 매년 나옵니다. 학년 올라갈수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언제 평가를 받는 거냐, 우리 아이가 어떤 내용이나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지표였습니다. 1학기 땐 통지표가 안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2학기 때 통지표가 이제 나가게 될 텐데요. 통지표에는 학년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학생들 평가 내용 보실 거예요, 여기. 평가 내용 보시게 되면 잘함 이렇게 돼 있죠. 잘함하고 무슨 내용 돼 있죠. 이게 바로 뭐니?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고학년의 경우는 매우 잘함, 잘함, 뭐 보통 3단계 평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1, 2학년의 경우에는 2단계 평가, 뭐 잘함, 뭐 노력,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네, 내용을 갖다 잘함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별로 어떤 걸 요소를 했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요. 수업 일수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며칠 날 뭘 지각하고 뭘 결석했는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창의적 체험할 때면 교과 활동이라는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반영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통지표에 어떤 내용을 실어 보낼지는 학교별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여기 나온 것처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는 기본적인 것만 할게 해서 적게 내보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표는 분실하면 재발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통지표 받으시면 나중에 통지표가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통지표 잘 보관하고 계시고 통지표가 이제 분실되면 그 다음이나 그 다음 연도에는 발급이 가능. 대신에 그걸 뭘 대체할 수 있냐? 생활기록부. 네, 생활기록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표 잘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출결, 병결, 체험학습 관련인데요. 죄송한데 저기 좀 온도가 높으실 것 같아서 온도 좀 조금 낮춰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교별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학교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또 체험학습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이 되시죠? 학교별로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 학교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학교별로는 이제 3월 초에 시작할 때 우리 학교 올해 출결이나 체험학습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이 나가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요걸 잘 출력이나 하고 계셨다가 받아줬다가 요거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병결은 어떻게 운영되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병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석 인정표부터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병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일 흔한 게 병결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어머님? 네, 맞아요. 병원을 먼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안 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아이가 병이 더 커질 수 있고 우리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병결 정도 해야 될 경우면은 병원에 가시기 좋습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 주실까요? 약봉지 처방전 주세요. 그래서 결석에 대한 근거 서류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결석계와 함께 근거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틀까지는 네, 약봉지 보면 우리 보면 이 학생 이름이나 병명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죠. 약봉지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처방전을 제출하시거나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학부모 의견서는 왜 필요하냐? 아이가 그냥 집에서 신경호가 있어요. 병원에 안 가고 그런 경우에 학부모 의견서 제출해야 되고요. 문제는 3일 이상입니다. 3일 이상의 경우는 어떤 게 있냐? 의사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해요. 만약 이걸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미인정 결석 처리가 돼요. 병결이 아니라. 미인정 결석 옛날 이름이 무단결석이었는데 순화된 게 미인정인데 별로 용어가 안 좋죠. 그래서 서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교하는 날에 결석계와 함께 근거서를 제출하는데 기억하실 거 3일 이상부터는 뭐가 필요하다?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린 출석인정, 독감 등등 해당합니다. 예, 기억하실 거는 3일 이상에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 근거서류.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틀까지는 학부모 의견서, 근거서류 없어도 학부모 의견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3일부터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가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보통 학교별 틀인데 이렇게 결석계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반 이름과 결석 사유, 뭐 감기, 골절, 뭐 독감 이런 걸 쓰시고 해당하는 날을 갖다가 다 지적하시고요. 근거서를 뭘로 제출하겠다. 의사소견서인데 학교별로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뭘 제출해다. 이렇게 결석계를 제출하시게 되면 담임선생님께서는 이 학생이 근거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을 출석 인정을 할지 병결로 할지 미인정으로 할지 이런 것을 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등교하는 날이고요.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결석계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하이클래스라고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결석계를 온라인으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첨부 서류를 뭘로 하면 될까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시거나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어쨌든 결석계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약봉지 많이 보셨죠? 네, 요거 사진을 찍어 보내시거나 요거 약봉 자체를 보통 이거는 하루나 이틀짜리 결석에서 근거서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환자명, 병원 정보, 조배주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 우리 약국 가면은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처방전하고 학부모 의견서예요. 학부모 의견서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네, 병원 안 간 경우. 그러면 이제 서류 같은 게 없죠. 근거할 수 있는 게. 이럴 경우에는 학교별로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 의견서에 문득 언제까지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까지는 학부모 의견서로 근거서류 다른 거 없이 바로 병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양식은 좀 다릅니다. 자, 3일 이상입니다. 혹시 글자 보이세요, 어머님? 네, 요즘에 그 작년 전 11월, 12월 때 독감이 많이 돌았어요. 이 독감은 출석 인정 결석이에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때 출석 인정 결석에서나 3일 이상 결석에 근거자 필요한 게 뭐냐? 날짜가 나와야 돼요. 이 학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받았고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가 못 나온다든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병명인지 두 가지가 꼭 기재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진단일자 나와 있죠. 11월 20일 날 진단했다. 그럼 이 친구는 11월 20일부터 뭘 할 수 있는 출석 인정 받을 수 있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서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어요. 20, 21, 22, 23 학교 결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출석 인정을 이날 다 5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날짜가 명시가 될 수 있도록 명시가 되면 될수록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출석 인정 그러니까 이날 결석 안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건 다 출석으로 인정되고 결석 표시 안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나중에 우리 학생이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 인정 받고 싶다면 근거서를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도 낮춘 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제가 위에 표시가 안 돼 이제 병명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죠? A형 독광양선 11월 18일부터 20일 격리치료 이렇게 같이 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나 이런 데다가 날짜를 며칠이시면 학교에서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출석 일정이 됩니다. 근데 때로 가끔씩 보면 소견서에 날짜가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학교에서는 좀 이걸 출석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띄실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소견서에 선생님 저희 아이가 수업 나올 수 있는 그 결석이나 이런 것들 치료 기간 좀 넣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면은 선생님께서 넣어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학습입니다. 우리 체험학습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 많죠.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이라든지 또는 친지 방문 이런 걸 통해서 학교 수업을 나오지 않더라도 수업으로 나온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체험학습입니다. 그래서 19일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19일까지 10%. 전체 수업 일수가 190일이에요. 그 중에 10%인 19일까지 가능한데요. 이때 체험학습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됩니다. 그리고 10일까지만 가능한데 이거 자세한 설명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당일 아침에 말씀드리면 안 돼요. 선생님도 좀 당황스러우시죠. 그래서 적어도 3일 전에 이거 보통 여행은 보통 어떻게 하시죠? 미리 계획하시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되시면 정해지시면 적어도 3일 전까지는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적어도 메시지상으로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대부분 이렇게 신청하시게 되면 100% 다 승인이 나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셔가지고는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체험학습이 5일이 넘을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여러 가지 학교별로 의사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뭐 메시지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임선생님께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있는지 수행하고 있는지 아이의 안전을 안내할 수 있는 소재를 갖다가 안내할 수 있는 메시지나 연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체험학습 10일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최대 제가 5월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유일이나 공휴일은 카운트에 안 들어가요. 수업일만 카운트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 5월달에 있는 케이스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바로 공휴일을 빼니까 이 학생이 최대 쓸 수 있는 건 10일까지예요. 한 번에. 그러게 되면은 잘만 활용을 하시면 공휴일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23일까지 10일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기간 해외를 갔다가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이런 휴업일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네, 공휴일과 휴업일을 활용하시게 되면 보다 한 2주 정도 10일 가지고 2주 이상 이렇게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신 거는 최대 쓸 수 있는 건 10일까지 공휴일과 자유협인 제외다. 그래서 학교별로 그 학사력 보시고서 보시게 되면 요거 가면은 여기 며칠 써가지고 한 2주간 다녀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1일이나 12일이 되시게 되면은 그 나머지 하루 이틀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잘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신청서 보고서인데요. 신청서 양식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에는 이제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누구냐? 같이 가는 보호자의 전화번호입니다. 왜냐하면 소재 파악 이런 것 때문에 확인 때문에 보통 학교들에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언제, 기간을 넣을 때는 아까 말했던 공휴일이나 자유협인 제외입니다. 넣으시고요. 어떤 활동을 딱 간략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3일 전에 미리 제출을 해주시게 되고 그리고 교회 체험학습 보고서 다녀왔어야 되는데요. 보고서에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냥 어떤 경우는 입장권을 붙이고 간단히 활동 내용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내용들이 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뭐 사진을 갖다가 출력해서 붙인다든지 입장권을 붙인다든지 또는 활동 어떤 그 내용들을 갖다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붙이고 간단하게 설명 쓰셔도 되고요. 또 느꼈거나 이런 내용도 자세하게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에 이제 학생들은 결석이 아니라 출석인지 표시돼 가지고 반영이 됩니다. 아직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빨리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경조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집안에 이제 일이 있을 때 이제 가는 케이스인데요. 이제 부모님 이제 볼게요. 결혼은 이제 아실 건데 이제 결혼의 중요한 점은 여기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여기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님 경우만 해당되고요. 비비토시면 이모나 삼촌 이런 다른 친족들의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는 뭘 활용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교회 체험 학습 있죠. 그 19일 중에 이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망의 경우가 보통이 되는데요. 자, 부모님, 조부모님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도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5일까지 됩니다. 밑에 두 번째, 증조부, 외조부이잖아요. 아이들의 이제 보면은 우리 부모님도 할아버지가 요즘 오래 사시니까 장수하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할아버지를 즉 얘네들한테는 증조부도 있죠. 여기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를 감안하셔가지고 이것도 역시 공휴일은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사망한 다음 달 갑니다. 이때 서류는 학교별로 좀 다른데요. 사망진단서, 중고등학교는 사망진단서 요구해요. 근데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고 부고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 스샷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부고장 또는 거기 뭐 떠 있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저기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망 진단서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 함께 이제 또는 학부모 의견서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내받으신 대로 필요한 근거를 제출하시게 되면 이제 되고요. 결혼식은 뭘 제출하면 될까요? 네, 청첩장. 네, 청첩장 사진이라든지 뭐 청첩장 위에 있고 스샷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학교들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와 같이 이런 서식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식들을 갖다가 다운 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 이제 미리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선생님이 출력해서 집에
분이 며칠 전에 일찍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부탁하면 되고 교무실이나 또는 보안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안내가 나와 있어요. 아, 어디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세요. 이런 것들 잘 보셔가지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인정 결석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미인정 결석, 이제 뒤에 거는 이제 뭐 아실 겁니다. 안 좋은 케이스고요.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거냐면 요 뒤에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게 꽤 많습니다. 적응 못 해가지고, 이제 바로 출결을 거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학교를 안 나오게 되면 결국 학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인정 결석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아이들 학원 수강이라든 이런 경우는 드문데 교회 체험학사가 10글 넘어서거나 넓죠. 이것도 미인정하고요. 제일 흔한 케이스가 해외 어학연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해외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어학연수 받는 것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요 점을 해서 미인정 결석이 이런 케이스라니까 미인정 결석 사유가 되지 않도록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인정 결석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되도록이면 미인정 결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잠깐만 좀 뒤로 좀 잠깐 돌아갈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넘기다가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법정관련법 말씀드릴게요. 법정관련법이 이제 법정관련법 해가지고 이제 독감, 이렇게 독감이라든지 홍역 수두라든지 학교를 나오지 않게 법정으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 법정 감염병이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나이스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서 소개서 제출해서 출석 인정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해주실 건 뭐냐면 어떤 걸까요? 바로 소견서라든지 이 학생이 법정 감염병에 걸렸다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치료받다 그런 근거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 학생은 바로 출석 인정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병명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기간, 등교 가능, 이게 명시된 날짜가 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정 감염병이 됐을 경우에는 선생님께 먼저 안내를 해주시고 정확한 병명을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서 출석 인정 여부를 갖다가 진행해 주실 겁니다. 또 교회 체험학습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개중 학생들 가운데 학생 선수가 있어요. 등록된 선수, 피겨라든지 이런 데인데요. 이 친구들은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에 20일까지 대회 참가라든지 연습으로 20일 출석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내에 따라서 학생 선수에 해당하신 분들은 또 그 출석 인정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1학년 학생에 해당되지 않지만 나중에 차후에 4, 5, 6학년쯤 되면은 생리가 시작된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서는 월 1회 출석 인정 결석을 갖다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해당되지 않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데서는 알지만 제가 강남에서 요건 좀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강남 강동에서는 해외로 부모님이 이제 파견을 가시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면제 유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보시면 정당한 해외 출국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님께서 해외 지사 파견이라든지 뭐 교환 교수라든지 뭐 등등해서 해외 파견이 돼서 온 가족이 또는 부모님 중에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이가 가는 경우는 정당한 출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거는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인정유학이라는 건 중고등학교 쪽이고요. 초등학교 쪽에서는 정당한 부모님의 출국으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를 저희가 면제라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유예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개 상당수 우리 강남이나 강동 송파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개 정원에 관한 유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해외 파견이라든 이래서 학생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먼저 결정된 대로 학교에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셔야 됩니다. 언제쯤 나갈 예정이다. 어떤 케이스로, 어느 나라로. 그럼 담임선생님께서 그러면 필요한 서류라든지 어떻게 처리된다 이런 안내를 갖다 해주실 겁니다. 이건 교무실에서 해주실 수도 있고 담임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 나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시면 어떤 사유로 어디를 가시게 됐는지를 갖다가 담임선생님께 꼭 안내를 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게 나라도 중요한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학기가 3학기제예요. 학기가 3학기예요.
대부분 학교들이 나라들이 2학기, 1, 2학기로 구성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프랑스는 3학기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또 면제라든 유예 시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나라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도 안내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제와 인정 유학 헤어지고 했죠. 요거 이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고요. 자,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는 보통 전 가족이 출국한 경우에 바로 사유와 관계없이 정당한 해외 출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부모님이 다 가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이 한 분은 남아 계시고 한 분만 나가셔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 공무상 해외 파견에 준하는 경우에만 증명서를 볼까요? 부모님 이제 해외 파견 공문이라든지 이걸 제출하게 되면은 면제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위에 것만 인정했어요. 전 가족이 가야지만 면제를 인정해 주는데 올해는 이제 한 분이라도 공무상 해외 파견에 해당된다면은 증빙서 제출하면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 나중에 사유가 되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학교로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 좀 담임선생님께 물어보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교무실을 전화하시면 돼요. 교무실에 가시면 교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교무 담당 선생님이나 또는 실무사께서 요 대한 자세히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언제 가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강남, 강동 이쪽 쪽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 미인정 유학과 대안학교 등등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어머님께서 또 아버님께서 그냥 이런 공무상 파견이 아니라 본인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해외 나가게 되면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쪽 학교에 넣고 싶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미인정 유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바로 미인정 장기결석의란 정원의 학적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들 가운데 또 뭐냐? 대안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학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안학교 안 가시는 분들이고 중간에 대안학교나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학교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외국인 학교나 대안학교에 가시게 되면은 정원의 학적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정원의 학적 관리가 들어가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바로 나중에 학교를 돌아오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UA 같은 경우 이제 대안교육기관이라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케이스가 바로 장기 결석이 됩니다. 미인정 유학, 어학연수, 대안학교, 홈스쿨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 어디 했냐? 바로 결석한 날로부터 전체 우리가 수업 일수가 보통 학교들이 190일 이상입니다. 그럼 64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때 정원의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학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석한 날부터 3분의 1, 전체 수업이 3분의 1은 64일이 됐을 때 그때 장기 결석이 도래해서 이때 정원의 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표를 보시게 되면 결석한 날로부터 학교에서는 이게 처리가 돼요. 10일이 되면 학교에서는 라이스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절차를 갖다 밟게 돼 있고요. 그래서 64일이 됐을 때 정원의 학적 관리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건 수업 일수에 따라서 190일이냐 150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어머님들 보시게 되면 저희가 64일이라는 게 상당히 깁니다. 이거 정확하게 뭐냐? 날짜가 수업 일수만 따졌을 때 64일이에요. 저희 학교 예를 들자면 저희 학교 5학년 학생이 이번 1월 3일 날 해외를 나가서 그때부터 장기 결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언제 될까요? 그날부터 1월 3일 이틀뿐이 없으니까 6학년이 다음 2024년부터 5월쯤에 정원의 관리가 들어가요. 그 지난쯤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 정원에 관리된 학생들은 나중에 돌아올 때, 해외 돌아올 때 당해년도에 재복귀하게 되면 진급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3월 달에 해외를 나갔어요. 미국에. 근데 9월쯤에 돌아왔어요. 이 학생은 뭐 당연히 나 좀 이따가 좀 다니다 보면 다음 학년도 2학년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죠. 안 됩니다. 그 해년도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2학년 학생은 그 해에 돌아왔기 때문에 유급이 됩니다. 더 다녀야 돼요. 그럼 이 학생이 언제 들어와야 되느냐? 이건 이제 편법이라 보다 보니 저희가 지었는데 이 학생 다음 연도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나갔으면 4학년 때 3월 달 이후로 들어와야 돼요.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면제와 유예 장탈한 점이 뭐냐? 면제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교육기관, 국가에서 다녔으면 그 학력을 그대로 인정해줘서 이 학생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원래 다닌 학년을 그대로 어떤 절차 없이 서류만 받아서 복귀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원외 관리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평가를 치르게 돼서 그 학생이 알만한 학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갖다 평가를 치른 다음에 학년을 배정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이 2학년 때 나갔는데 2학년 때 돌아온다 말해. 그럼 2학년은 3학년 못 돌아갑니다. 2학년 나갔으면 언제 들어와야 돼? 3학년에 들어와야지 평가를 통해서 3학년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생각보다 이것을 대부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이걸 잘 못해서 학교랑 교육청이랑 마찰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이런데 당연년도에 재복귀 하셨는데 다음 학년도 진급해달라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해외 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무조건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학교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연년도에 재복귀가 되는지 진급이 되는지 이때 돌아오면은 이것을 갖다 꼭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내용을 받으시고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원에 관련된 학생들은 당해년도 재치학은 낼 수 있지만 진급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평가를 통해 가지고 2급 1부터 나머지 수업 일수 3분의 1을 갖다 하면은 진급은 가능합니다. 지금 조심하실 게 나중에 5학년 때 나가실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5학년 때 나가셨는데 5학년 학생이 6학년을 졸업을 앞두고 돌아오면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원외 관리가 언제 되면 5학년 때 나갔지만 정원외 관리가 6학년 때 처리가 되면 그 학생 졸업이 안 됩니다.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 강남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5학년에 나갔으니까 당연히도 재복귀 아니니까 되겠지 했는데 정원외 관리가 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면제는 바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정원외 관리의 경우에는 64일이 지난 다음에 그게 그냥 수업일수가 수업일수 따라 64일이기 때문에 5학년 말에 나가게 되면 6학년 때 정원외 관리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학생은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5학년 때 나가시는 분들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학교 방문입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이제 우리 보면 강남과 강동 쪽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어요. 개성초라든지 방배초라든지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바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사고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 사고들에서 학교 방문 절차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가시게 되면 학교 방문에 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가정통보신문이 나갈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지침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학생 상담은 일주일 전에 예약이 돼야 되고 기타 민원 1일 전에 예약이 돼야지만 학교 사전을 방문할 수 있는 사전 방문제가 실시될 예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할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학교의 지침 가이드라인을 잘 보셔가지고 학교를 방문할 시기가 있을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이 자주 오셔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안내됐고요. 가시게 되면 이게 보안관실이 있어요. 보안관실 가되면 맨 처음 가시게 되면 뭘 써야 되죠? 방문대장을 쓰시고 방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방문증을 받아서 이제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는 게 일반 방문증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래 겁니다. 부모님들 가운데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과 수시로 아이를 갖다가 데려가실 분 있죠. 학교 후에 돌봄실하지. 이런 분들은 매번 오셔서 쓰시는 게 불편하시죠. 그래서 학교에서 준비한 게 일반 출입증입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아이와 관련된 친척이라든지 이런 보호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을 제출하시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일반 출입증을 주시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께서나 보호자께서는 학교 오실 때 방문에 절대 아니고 보안관님한테 출입증을 잠깐 보여주시고 입장을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하시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돌봄교실을 자주 오시는 학부모님께서 한 수십 분께서 이렇게 방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차량 출입은 원래 금지가 되어 있지만 왜냐 차량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납니다. 수십 대 차량들이 학교 문에서 한꺼번에 몰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안전이 위협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 휠체어라든지 또 기분 심하게 해서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 허용을 받아서 차량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거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가 생길 경우에 담임쌤을 통해서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학교 출입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학교에 상의를 하셔서 출입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은 서비스, 학교도 좋고 우리 부모님도 좋은 서비스입니다. 이거 보면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은 학생들 생활기록부라든지 여러 가지 증명서 필요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곳에 가시게 되면은 가입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거를 서비스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디지털 원패스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는 올해 걸 못 봐요. 네, 전년도 거. 얘가 4학년이면 3학년 때까지는 볼 수 있고 전년 당해년 거 못 보지만 전년도까지 생활기록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학생들의 건강기록이라든지 교육활동 시즌, 방과 학교 신청은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요거는 좀 다릅니다. 학교 정보들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거 보겠습니다. 네,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뭐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요거는 초등학교는 안 나옵니다.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만약에 어디 가실 때 필요하시면 뭘로 대체하느냐. 그동안 받으셨던 1, 2학기 생활통지표 있죠. 생활통지표를 대체하시거나 그리고 생활기록부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표 말고도 생활기록부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셔야 될 건 생활기록부 영문 안 나옵니다. 영문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영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공증 번역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을 제출할 수 있는 거냐? 졸업증명서라든지 재학증명서 같은 경우는 네, 영문을 제출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제일 마지막에 정원의 관리 증명서라 보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검정거실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간에 대안학교라든지 홈스쿨에서 이런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미진학사실이라는 정원의 관리 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걸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이거 띄러 많이 오세요. 생활기록부라든지. 근데 여기에 가입하시면 좋은 점이 뭘까요? 바쁜 시간 내지 않으셔서 학교 오지 않으셔도 네, 바로 발급받으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발급 위치라든지 관련된 내용들 여기 가입하시면은 필요한 것들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육비 원클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또 이곳에서 또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서 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곧 입학준비금 안내가 나가실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문자 메시지와 또는 저거로 이제 이하님이 통해서 보면 링크를 누르시면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정보하고 넣으셔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받으셔가지고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입학준비인데요. 입학준비금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이름하고 학생명 이거 잘 넣으셔야 되는데 실수로 학교가 잘못 넣으셨던다든지 학생명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취소하고 재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등록된 안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디로 가서 뭘 가입할 수 이런 안내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만 원 정도씩 줘요. 1인당. 그리고 제로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바일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쓸 수 있는 데는 이제 의류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입학준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나중에 써야지 하면서 11월, 12월까지 안 쓰고서 있다가 그냥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안내 받으시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해서 그때 써버리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미리 어떤 사용처를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3월 달에 필요하신 것도 사시고 되도록 3, 4월에 초기 때 다 쓰시고 뒤로 넘기지 않으시도록. 왜냐하면 생각보다 저희 이번 강남에 제가 좀 통계를 봤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이거 쓰지 못하시고 2월이 아니라 소멸된 경우가 되게 반납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받으시게 되면은 바로 사용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로페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에 입학 준비금을 선택하셔가지고 지원금을 갖다가 합니다. 요거 이제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놓치지 마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갈 때도 있어요. 중학교 때 있고 고등학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도 서울시교청에서 잘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강남 동파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질의응답 사항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맨 처음에 먼저 주셨던 것들 제가 질문 먼저 답해드리고 현장에서 궁금하셨던 것들 이제 질의응답 받을 겁니다. 손을 이따 드시면은 우리 선생님 주변에 계신 도와주시는 분께서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질의 내용이 모두가 다 같이 공유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먼저 질문 들어온 것에 몇 가지 좀 됐습니다. 영재 교육이 궁금합니다 했는데 우리 아직 1학년 아직 멀었습니다. 자, 자, 이제 영재 교육은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영재 교육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재 교육은 시작이 이제 4학년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3학년쯤에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때 이제 각 통합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등등해서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고 아직 영재 교육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이 수업 시간 내용은 학교별로 조금씩 담임 선생님별로 틀려요. 그러면 언제 받으실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1학년 어머님들 설명회 그리고 담임교사 설명회 그때 두 때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1번 화장실. 네, 자, 화장실 있죠.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대변이나 소변 놓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공공 화장실 있죠. 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역이라든지 공공 화장실을 하면서 한번 대변,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연습을 갖다가 낯선 곳에서 이건 용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아이들한테도 야 힘들지 않고 힘들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주저앉기에 뭐 용무가 있으면은 손 들고 얘기하라고. 왜냐면 우리 1, 2학년 학생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와이프도 같이 교사인데 1학년 부장으로 계속 오랫동안 있습니다. 가끔 발생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그 여분의 그 속옷이라든지 옷을 갖다가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시게 되면은 조용히 데리고 나가가지고 처리해 주는데 그걸 없는 경우에는 가정으로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아이가 어떻게 돼요? 오실 때까지 찝찝하게 계속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저질릴 수 있도록 그런 아이의 비상 처리할 수 있는 그 여분 옷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또 수저 같은 거 있죠. 물통. 우리 급식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개인 수저, 찝찝해 느껴가지고 부모님도 그렇지만은 개인 수저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또 학교별로는 이제 아이들 물통을 준비하게 돼요. 왜냐하면 물도 역시 물을 갖다 가리는 친구 있어가지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친구들이 성인들은 손하고 다 쥐고 할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은 이걸 동시에 지나면 떨어뜨리고 난리가 나요. 학교실에서 아마 그 물병을 저희 학교는 물통병을 줘요. 선물로. 근데 이런 학교도 있지만 안 주는 학교 있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물을 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사이드를 멜 수 있는 그런 가방들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그 준비물 목록을 보시고 거기서 준비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중요한 건 자기가 아프다, 뭐가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한테 꼭 아까 대답 잘하라고 했었죠. 언제든 자기가 불편하면 그 부분을 갖다 얘기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선생님은 네가 필요한 거, 네가 어려운 점을 다 도와주실 분이야. 이런 것을 갖다가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꼭 선생님 말씀에 신뢰를 갖고 아이가 잘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언제 끝날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과들고 부모님은 무엇 준비하고 도와주지 하나도 몰라서 막막하네요. 자, 이런 연수가 그래서 준비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입학할 때 예비 소재 서울시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공한 자료가 있어요. 예비 소집 학부모 자료 요만한 사이즈 핸드북 사이즈로 받으셨나요? 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물건 학교별로 이런 내용들 부모님으로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안내를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 어머님들께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 학교별로 준비한 예비 소집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은 도움을 갖다가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 질의사항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학교폭력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1학년 중에서 학교폭력이 있느냐 지난주에 질의했는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란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친구를 갖다 때리는 걸 장난으로 생각하고 옆에 친구를 갖다가
등짝을 때리고 뭐 이렇게 꼬집고 이러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인 입장에서 당연히 학교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님도 네가 소중한 만큼 다른 친구 소중한 거야. 네가 싫다고 느껴지면 다른 친구 싫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친구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야, 너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 안 좋아? 서로 생각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요거 좀 조정. 우리 아이가 평소에 좀 친구들하고 좀 다툼이 많다. 또 이럴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을 좀 조심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 미리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이 말만 들으시면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중립적이에요. 저희 애들 싸우면 6학년도 싸우면 이렇게 와요. 6학년도 A란 친구와 B란 친구 싸우면은 둘 다 뭐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래. 이게 얘기해요. 이렇게 안 해요. 자기가 잘못된 게 다 뺍니다. 네, 6학년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럼 뭔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께서 화는 나시겠지만 들으셔야 될 게 담임선생님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좀 알아봐 주세요.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고서 담임선생님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양쪽을 다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보시면 아마 객관적인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때 좀 화를 잠깐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학교 폭력으로 갈 상황이야. 그러면은 정식으로 학교 폭력으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서로 사과받고 아이들만의 큰 문제가 안 될 일이야. 그럼 서로 사과 받고 하시고선 종결하시면 됩니다. 학교 중재에 의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끼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때로는 경우에 우리 아이가 더 심하게 상대방 아이를 괴롭힐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은 아니지만 언어적으로 상대방 아이를 괴롭힐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나서 하시게 되면 서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잘하면서 배워야 될 애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 이걸 좀 내가 좀 더 기울여가지고 가르쳐야겠구나. 서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잘 클 수 있는데 하나하나 네가 이게 잘했네 모래 따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는 게 부모님의 간의 문제가 됩니다. 또 아이들 재밌는 거는 아이들끼리 나중에 잘 지내요. 근데 부모님들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서로 편이 나눠주셔가지고 학교 전체가 뒤집어지는 케이스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대부분의 케이스는 심한 케이스도 있지만은 대부분 케이스는 서로 대화나 서로 상황을 갖다 잘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은 서로 사과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시면은 끝날 일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황이 발생하시면 담임선생님께 질의를 갖다가 어떤 일이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궁금하신 것, 질의를 손 들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 들으시면, 네, 여기 앞쪽에,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럼 미인정 결석은 68일인가 이 이내는 해도 되긴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결석은 다 통문화였어요. 저희가 190일 정도를 보통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3분의 1 이상을 결성하게 되면은 유급이 돼요. 그러니까 병결이든 미인정 결석이든 결석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그게 모두 모여가지고 3분의 1을 넘게 되면은 유급이 됩니다. 만약에 그 이내면은 당연히 이제 뭐 진급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인정이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왔어요. 그리고 또 미인정 결석이 10일이 되면은 교육청으로 넘어가요. 정보가 등록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동사무소 방문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인정 결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네,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교과 과정 중에 영어가 완전 다 배제가 되어 있어서 1학년 때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 초등교육 과정 중에 영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네,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질문하세요. 네, 3학년 때부터 들어와요. 네, 3학년 때부터 들어오고요. 3학년 때는 2시간, 3, 4학년 2시간, 이제 5, 6학년 때 3시간씩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 2학년 때는 이제 그 수업이 이제 편성 정규교육과 아니고 3학년 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도 함께 뭐 3, 4학년 때부터 들어간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영어에 관해서는 아마 궁금이 많으실 거예요. 어학학습이라든지.
네, 그런데 저희 공식적으로는 3학년 때부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직 교과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근데 구입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학교에서 줍니다. 그래서 언제느냐 3월 달에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내는 이제 3월 4일 날 그 입학하고 나 다음 날 3월 5일 날 주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좀 지나서 주는 학교. 입학 초기 적응할 때는 교과서를 안 쓰기 때문에 그땐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는 집으로 거의 안 갈 겁니다. 바로 아이들 이름 써가지고 담임선생님들께서 아마 사물함에 거의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은 디지털 교과서화 돼가지고 디지털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 디지털 작업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디지털화 돼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볼 수 있게 요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렇게 꼭 사지 않으시더라도 경로를 갖다 확인하셔가지고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천천히, 네.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 네. 네, 보통 1학년 때 뭐 다 한글을 떼고 와서 이제 교과 시간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글을 떼서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 게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시고 평균적으로 애들을 이 수준을 맞춰서 가주시기 때문에 조금 애가 뒤늦게 떼면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말도 좀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과연 진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한글을 처음부터 자음, 모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분히 처음부터 진행을 해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학교별로 일부는 좀 아닌 데도 있겠지만 지금 일부는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제 보시다시피 교육부 차원에서도 입학 초기 활동 시간을 줄이고 한글 활동을 갖다 시간을 갖다 증배를 시켰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고요. 선생님들 이제 1, 2학년 선생님들 연수가 2월 달에 계획될 예정입니다. 그때도 그 부분이 강조돼서 나갈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아예 백지 상태 온 친구들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갖다 더 들여서 하는 것이 요번에 교육과정 목표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선생님들 연수도 저희 강남이나 강동을 기준으로 얘기해주면은 2월 한 10일 정도의 1, 2학년 선생님들 대상으로 개정교육까지 연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조돼서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돌봄을 평일 오후 8시까지 가능해진다라는 걸 봤는데요. 2학기부터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1학년 아이들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어제 학교에도 이제 공문이 왔는데요. 지금 신청 학교를 받고 있습니다. 1학기부터 적용되는 학교들도 있고 2학기 때는 전면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1학기 때는 희망 학교를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시로 나온 거는 서울시 쪽에서는 일단 아이들 방과 후 8시까지는 아니고 방과 후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하는 그 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이제 학교에 가셔가지고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1학기 때 적용된 학교가 이제 희망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에 가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1학기 때는 희망 학교, 2학기는 전반적으로 좀 하려고 하시는 게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은 제가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교과서를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부에서 패드화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언제부터 지면 교과서가 아닌 패드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시청각 자료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당연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너무 아이들의 집중도라든지 뭐 그 집중도가 떨어지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과다한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뭐 그 영상 자료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40분 수업에서 뭐 특정 시간을 준수한다든지 이런 제한이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한은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이제 1, 2학년 특히 1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거의 패드 사용 안 하십니다. 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패드 자체가 무겁죠.
네, 무겁고 되게 버거워합니다,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거의 쓰신다 하더라도 한 1학년 좀 어느 정도 적응된 다음에 일부 수업에서만 적용을 하시지 1, 2학년 때는 이 패드를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전체 패드화를 해서 이거 디지털 수업으로 전면한다는 거는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려면은 아이들별로 패드가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한 대씩 있어야죠. 이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또 데이터 환경도 중요해요. 데이터 환경이 현재 모든 학교가 지금 현재 준비는 돼 있지만은 동시 접속이 모든 학생들이 다 한다. 전교가 당연히 네, 못 버팁니다. 네, 버벅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증배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 선생님들께서 더 우려하십니다. 이 수업을 갖다가 모든 수업을 갖다가 이렇게 스마트 기기나 패드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업에서만 5, 6학년 경우에는 이제 조사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로젝트 학습 이런 데 많이 활용하시고 모든 수업에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뉴스에 나오는 만큼 패드를 이용한 수업이 매번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수업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필요할 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부모의 승인된 해외 파견이 아니라 이제 부모의 개인적인 학업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에 네. 혹시 그 외국 학교에서 이제 초등 교육기관에 준하는 곳에 이제 거기서 입학을 했을 경우에 네. 그 수업 일수는 아예 인정이 안 되는지가 맞습니다. 아예 안 되고. 네,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어떤 사유로 나가시는지, 그러니까 기업을 다니시는데 기업에서 해외 지사 파견, 또 공무원이시는데 이제 근무라든지 이와 같이 직장에서 공무적인 사유로 했는데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교환 교수로 아예 명령을 받아서 가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그 공공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학업으로 가시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부모님께서 아예 사업을 해외에서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전체가 다 건너가서 해외 사업을 한다. 이런 케이스는 그쪽에 관련 서류 있죠. 뭐 사업자 등록 그 따라 거주증이라든지 이런 케이스에서는 면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아예 미인정 출결로 돼서 이제 아이가 뭐 1년, 2년을 이제 그 공백 기간이 있었을 때 혹시 이런 게 불이익 자체는 없고요. 불이익 자체는 당해년도만 안 들어오시면은 진급하시는 문제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재학 또는 성적 증명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수 인정 평가를 받으시면은 복귀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같은 해에 복귀하시는 거. 그리고 5학년 말회여서 졸업쯤에 하는 거, 이런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부분은 좀 미리 상의하시고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1학년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한테 조언이나 이렇게 상담을 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이럴 때는 꼭 선생님과 상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친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왔을 때 그거는 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또 친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다툰 것 같다. 얼굴에 상처라든지 또는 표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제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먼저 아이한테 확인해 어떤 있었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인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한테 확인해 제일 좋으시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선생님을 좀 피하려고 할 때, 이게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1학년들 되게 많습니다. 학교 생활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선생님이 무서워,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주변 학생들 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 중에서 본인하고 안 맞는 거. 저희 학교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 아직 2학년인데도 시종이 울리면 애가 뛰쳐나와요. 시종 크지도 않은데 시종 소리에 놀라가지고 애가 뛰쳐나와가지고 그 친구를 잡으러 다니는 전교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한 20-30분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집에서 안 보였던 행동들 있죠. 학교에 오게 돼가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우유를 갖다가 먹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
근데 밖으로 던집니다. 사람 지나가는데. 네. 우유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럼 우유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키 커야 되니까 우유 먹어야지 하면서 우유를 갖다가 강제로 먹이다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애가 우유를 갖다가 먹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 복도에 그냥 던지거나 밖으로 던지다든지 이런 행동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한다든지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뭔가 좀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선생님 말씀드리고요. 선생님께 전달하는 루트가 좀 여러 가지 요즘에 좀 어려운 거 담임선생님하고 직접 통화하시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겁니다. 1번 수업이 끝나신 후에 학교 교무실을 통해서 또는 학교 내선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이톡이라든지 학교별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메신저라든지 이런 게 있으십니다. 또는 듀얼 넘버 쓰시는 분, 공개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 학교를 통한 루트는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신 후에 학교로 전화하셔서 해당한 반이 예를 들어서 5학년 3반이면 대부분이 503 누르시면 연결이 되실 거예요. 네. 일과 중에 이런 식으로 또 교무실을 통해서 선생님과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통화하신 경우가 결석인 경우예요. 갑자기 애가 몸이 아파서.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도 아직 출근 안 하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8시 40분이 출근 시간인데 8시 10분, 20분 이렇게 안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애가 탓이죠. 이럴 경우에는 교무실로 전화하셔서 몇 학년 몇 반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가 누구누구인데 어떤 걸로 해서 오늘 결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이통에 이런 데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 뭐 등 창에는 또 거기 남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3월 달에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실 건지 그리고 이런 연락을 주고받을지 아마 케이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교의 교무실이나 일과 시간 중에 이렇게 소통하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요거를 받으실 겁니다. 아이가 자주 아플 거예요. 1학년 애들은. 어떨까요?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이럴 때는 보건쌤이 동행해서 가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가시면 연락을 드릴 거예요.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지금 병원 가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부모님이나 또는 보호자 가실 분이 어느 병원에 오실 수 있나요? 하고 연락이 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동의서도 작성하시고 그런 연락이 오시게 되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인수를 갖다가 아이를 인수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락책이 항상 학교 전화번호 있죠. 대표 번호는 우리가 유선 번호 같은 경우 보통 잘 안 받는 경우 많죠. 그 부분은 좀 약간 저장을 해주시고 오시면은 꼭 받으셔가지고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고서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적겠습니다. 네. 그 해외 나가는 경우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술가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그 내용 케이스가 워낙 해외 나간 케이스 파일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로 어떤 나가게 되는지를 먼저 이제 학교에 알려주시고 그럼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교육청에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교육청에 있는 사례들 갖다가 제가 이제 교육청인 케이스가 되면 장학사님과 함께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가깝게 들어온 케이스들을 조언이라든지 이걸 해주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케이스의 내용을 들어보고선 거기서 이거를 면제로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정원에 관리를 처리해야 할지 학교에 또 어떤 방법을 할지 그거를 안내를 갖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실 거는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정확하게 내용을 갖다가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학교나 이런 게 답변이 조금 자세히 더 알고 싶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각 교육청의 초등교육과에 문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케이스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좀 특이한 케이스다. 자기 본인이 보실 때도 이렇게는 각 교육청 초등교육 학적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학교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제 2시간이 됐네요. 더 많은 내용을 또 알려드리고 싶고 했지만은, 학교에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말씀 나눴던 것들은 오늘, 우리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다시 2시간 녹화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보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돌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학교에 질의를 계약하고 나셔서 학교 교무실이나 담임선생님 질의해 주시면은 학교에서는 성실성의껏 학부모님께 전달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와 선생님을 믿으시고 올해 한 해 즐거운 한 해 되시고요.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에 정착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